예,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일일 합격노트 세법 문제풀이 4주차 중요 지문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양도속세에 관한 지문입니다. 양도속세에서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이거 지문 정리 잘 읽었으면 또 문제 또 한 문제 맞출 수 있었잖아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 양도속세에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우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할 때 특례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요거 특수관계자 간이어야 돼요. 남남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을 해야지 특례 적용되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할 때는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이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또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5% 이상 차이 날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저 여기에 해당된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결론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봅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뭐로 다시 계산한다고요? 시가에 의해서 재계산한다. 이러한 고가 취득 저가 양도 부위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몇 프로? 퍼센트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난 경우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입니다. 이번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요. 증여 후 우회 양도.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우회 양도라 하면 이겁니다. 부당해산 부인 특례.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딱 해놓고 문제를 푸시라고 했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제3자인데 여기 증여자와 수증자는 특수관계자 간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증여 후 우회 양도.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했다가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합니다. 그랬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부담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요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자, 요 두 개 합친 게 요거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낼 것 같으니까 우회도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요?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싹 부인하니까. 그래서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nenges으면 돌려주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근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대납세무 있고요. 이런 것들. 증여받아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합니다. 자, 그럴 때 이거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면 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두 개 합친 게 더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을 더 넣을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제3적에 직접 양도해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원래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한 계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까지로 합니다. 세율 적용 시만 그래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양도 및 취득 시기도 그렇고 다 어느 때부터 보이는 기산의 보유기간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근데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자,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하러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근데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다. 세금계산 달라지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외 소재 양도세입니다. 오늘은 다 양도세로 다 국외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 초과인세율이 적용된다. 여러분 국외재산 양도 시 양도세 세율은요. 미등기 70%, 단기 보유에 따른 70%, 60%, 50%, 40%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70, 60, 40, 50 없어요. 무조건 국외산 양도 시에는 보유기간 같은 거 관계없이 보다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라고 70 이런 거 없어요. 또 1년 미만 보유한 국외 토지라고 그래서 50%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보다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다음에 또 우리 시크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